1966년 홍콩 경찰서 내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은 한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훗날 스크린을 호령하는 거물의 화려한 후광 뒤에는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동료에게 살해당해 가난 속에 홀로 남겨진 아내와 세 어린 자녀라는 참혹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구슬을 깨고 플라스틱 꽃을 만들어야 했던 고단한 시절 속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소년 임다라는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첫 모델 1로 받은 $200의 보수로 단물이 질릴 때까지 음료수를 사 마셨던 기억을 시작으로 하나의 전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럼가에서 자란 고아나 다름없던 아이가 어떻게 홍콩의 암흑가와 경찰 조직 모두가 경애하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경찰의 피가 흐르면서도 영화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악역들을 완벽히 소화했던 남자 임달화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타트와 함께 홍콩에서 가장 정직한 검으로 불리는 임달화의 눈물겹고도 강인한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임달화는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무렵 형인 임다룡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홍콩 경찰학교에 입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결정이었으나 훗날 동생 임달화의 연예계 활동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1973년 18세의 나이로 임달화는 TVB 제3기 배우 훈련반에 합격하며 조윤발, 오맹달 같은 배우들과 동기가 되었습니다. 단역과 이름 없는 조연부터 시작한 임달화는 일찍이 겪었던 어려운 가정 형편 덕분에 남다른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조윤발이나 유덕화처럼 독보적인 스타성을 가진 배우들이 쏟아져 나오던 홍콩 영화의 전성기 속에서 말수가 적고 겸손했던 임달화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30년 넘게 상복 하나 없는 성인 영화 배우로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기회들을 놓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들이 꺼려하는 파격적인 배역까지 마다하지 않고 모든 역할을 수용했습니다. 1977년 그는 영화 가변에서 동성애자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오직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역할에 매달렸습니다. 1979년 빈빈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는 그를 논란이 될 법한 자극적인 방향으로만 이끌었습니다. 1980년 임달화는 영화 역화분금에서 변태적인 청년 역을 맡으며 생애 첫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소재와 수위 높은 장면들로 인해 극장에서 외면당했고 그의 처절한 노력은 기대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이 잇따라 나무주연상을 휩쓸며 국제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동안 임달화는 점차 소속사에서도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성인 영화와 악역을 전전하며 본의 있는 시상식의 트로피 한 번 거머쥐지 못하는 무명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자 임달화의 개인적인 삶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명 시절 그는 하소희라는 이름의 승무원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임달화가 배우로서 가장 힘들고 암담했던 시기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진 임달화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소박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들의 결혼 생활은 지독한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한 채 결국 파경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남과 동시에 33세의 임달화에게 비로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만으로 건너가 영화 개화안과 설제소에 출연했습니다. 데뷔 15년 만에 거둔 흥행 성공과 전문가들의 호평 덕분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홍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또다시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대만식 예술 영화만으로는 홍콩 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벅찼기 때문입니다. 왕가위 같은 감독들이 작품 하나에 3년을 쏟아부을 때 임달화에게는 당장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작품이 절실했습니다. 1988년 홍콩의 영화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성인 영화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임달화는 과감히 이 장르에 몸을 던졌습니다. 1990년 영화 홍콩루남이 1000만 홍콩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이른바 지골로의 왕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상업적 잠재력을 확인한 그는 임덕록 감독과 손잡고 유가룡, 여복병 등과 함께 연이어 흥행작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전환점은 거장 왕정 감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임달화는 영화 정나고향에서 왕정의 뮤즈인 부숙정과 호흡을 맞추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부숙정에게 여우주연상 후보라는 영광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임달화의 이름값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이후 홍콩 기안이나 정나 고양이 등에서 관계 어린 살인마 역으로 출연하며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명 배우였던 그에게 성인 영화라는 파격적인 선택은 결국 막대한 불을 안겨준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감독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으며 훗날 홍콩 느와르 장르에서 더 깊이 있는 변신을 보여줄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누군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곧 거센 풍파를 마주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세력은 많은 배우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가령은 납치되어 불법 사진 촬영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유덕화 같은 천왕급 스타들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임달화에게만큼은 아무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실제 암흑가의 거물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전해 내려옵니다. 임달화가 향화강의 아들의 뺨을 때렸음에도 진짜 거물인 향화강조차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설이 그 하나입니다. 또한 유덕화가 동북지역에서 공연하던 중 세력가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임달화가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임달화의 형이 실제 경찰 고위직이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형은 홍콩 범죄수사국 부국장을 역임하며 경찰계의 인자인 이른바 이형으로 불린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형이 재직하던 시절 흑사회 세력들은 임달화에게 상당한 경외심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흑과 백 양쪽 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거물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경찰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임달화 본인이 늘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지켰던 점이 더 컸습니다. 그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고 이를 통해 암흑가와 영화계 양쪽에서 두터운 신망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큰형님이라는 칭호를 부정하면서도 임달화는 당시 시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들의 압력 때문에 한 해에 무려 17편의 영화에 출연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 이면의 이야기는 다 말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형이 고위 관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달화는 단 한 번도 그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치 않는 영화 출연을 강요받거나 출연료를 떼이는 등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오롯이 스스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영화 한 편만 찍고 사라지는 유령 회사가 허다해 그를 비롯한 많은 배우가 황당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에 기대지 않는 자립적인 태도와 영리한 처세술이야말로 격동의 홍콩 연예계에서 임달화가 살아남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1996년 투기봉 감독은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하며 은하영상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투기봉 감독은 큰 명성이 없었고 그의 회사와 계약하려는 배우도 전무했습니다. 이에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대담한 행동을 감행했는데 바로 향화강의 영성회사 본사로 찾아가 배우를 쟁탈해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양측의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때 결국 임달화가 나서서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그가 범죄 수사물 장르로 성공적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었던 형이 풍모를 곁에서 지켜본 덕분에 임달화는 수사물에서 압도적인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03년 그는 영화 PTU를 통해 금자영장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정점은 2010년에 찾아왔습니다. 55세의 나이, 36년의 끈질긴 헌신 끝에 그는 영화 세월 신구로 마침내 금상장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구두 수성공 아버지 역을 맡은 그의 연기는 수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수상 무대에서 그는 구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아름다운 구두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영화 속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수찬 풍파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배우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은 임달화는 사랑에 있어서도 매우 지고지순한 남자였습니다. 1991년 잡지를 보던 임달화는 우연히 본 12살 연하의 모델 기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금지옥력으로 자란 기기는 빼어난 미모와 몸매를 겸비한 재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럽에서 패션계의 꿈을 키우고 있었기에 연락할 방법이 없던 임달화는 그 마음을 가슴속에만 간직해야 했습니다. 2년 후 오스트리아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기기가 명문가 출신의 부유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달화는 오직 진심어린 정성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공동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그녀가 자신을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친구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과거에 맡았던 파격적인 역할들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결심하기까지 했습니다. 1997년 12월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후 임달화는 아내에게 늘 변함없는 안정감을 주었으며 데뷔 이후 단 한 번의 영문설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기기 역시 고수익 모델이었지만 그는 당신의 돈은 당신이 따로 챙기고 내 돈은 당신이 마음껏 써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임달화는 스스로 정한 가훈이 있었는데 이를 유머러스하게 공초가 버전 3종지도라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3종이란 아내가 요리, 청소, 빨래를 절대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덕은 아내의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아내가 카드를 긁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며 아내의 잔소리를 참아내고 아내가 화나면 달래줄 줄 아는 것입니다. 임달화는 인터뷰에서 스크린 속에서는 경찰이나 보스일지 몰라도 집에서만큼은 기꺼이 아내에게 지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끔찍이 아끼는 그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했습니다. 결혼 직후 그는 사랑의 증표로 아내에게 고급 저택을 선물하는 통 큰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부분의 부동산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임달화는 나에게는 기기와 딸이 가장 소중하며 가족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홍콩 영화계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임달화는 후배 양성과 홍콩 영화의 명맥을 잇기 위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객이든 선역이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족을 위해 작은 일부터 직접 챙기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화려한 스타의 아우라를 넘어 임달화는 이제 정직함과 끈기, 그리고 따뜻한 성품으로 대중과 평단의 존경을 동시에 받는 진정한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한 실력파 배우인지 아니면 집안 배경 덕을 본 좋은 남자인지에 대한 답은 보는 이의 몫일 것입니다. 지골로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